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조양은을 보고 하는 말 같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생긴 것만 보면 훤칠한 회사원, 그냥 일반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때 그를 따르는 부하만 10,000명 정도였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과연 그는 누구인가? 깡패 미화의 의도는 없으며 그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조양은은 1950년생으로 현재 2022년 기준 72세입니다. 조직폭력배였으며 현재는 개신교의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키 174cm, 몸무게 67kg에서 70kg 사이로 왜소한 것 같지만 근육질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것 같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촌과 비슷하게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두세 차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학교에서는 알아주는 싸움꾼이라 알려지고, 고등학교 시절 광주 건달들과 눈을 부릅뜨고 싸우며 자신의 세력 화신 8인조를 결성하고 패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그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고 광주보다 더 큰 서울로 상경을 결심합니다. 상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명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깡패와는 다르게 호남 출신 깡패들은 서울에 상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호남 출신 깡패들은 상경의 첫 번째 이유는 건달들이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살아서 돈이 나올 곳은 서울이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선배들이 불러서 상경을 합니다. 반면에 경상도 깡패들은 일본 야쿠자들과 손을 잡고 밀수를 한다든지 지역에서 이권을 서로 나눠 먹어도 되었으나, 호남 지역의 경우 그들이 차지할 이익이 많지가 않자 서울로 상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조양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로 상경하였으나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무리의 우두머리여도 선배들이 볼 때에는 흔히 말하는 꼬마, 자신이 꼬마인 것을 알아챈 조양은은 이대로라면 감옥 셔틀로 생활할 것이 뻔할 거라 생각했고 따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오종철과 조창조의 부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김태초는 다른 호남파의 두목 박종석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호남파들을 합쳐 범호남파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은 시라소니와 이화룡의 명동파의 후계자 신상사파 신상현이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의 서울계 조폭과 호남파 조폭이 모이면서 주류 판매권과 부동산 투자, 건설업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양은의 선배들이 신상사파의 조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오자 이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명분을 찾고 있었던 조양은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일을 일으키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사보이 호텔 사건입니다. 사시미 칼이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조양은은 사보이 호텔 사건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양은의 말에 따르면 칼을 사용했더라면 감옥에서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솔직히 사시미 칼은 김태촌이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은 조양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현의 아성에 금이 갔고, 이 사건으로 완전히 주먹 대 주먹의 낭만파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상현은 김두한 시라소니 낭만파 시절 명동파의 이화룡의 직계 후계자라고 하죠. 신상사파를 습격하여 난장파를 만들고, 후에 신상현과 다른 선배들의 지시로 김태촌은 오종철, 조창조, 조양은을 수배하게 되는데, 오종철은 김태촌을 만나 하반신을 난자당해 은퇴당하고 조양은은 3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창조와 조양은은 신상현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하며 신상현은 이들을 용서했다고 밝혔죠. 이후 김태촌과 조양은은 서로 교도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김태촌은 정치깡패 생활을 했을 당시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사건으로 체포되고, 조양은도 3년 뒤 신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함께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도소에 두 사람의 대장은 있을 수 없다. 아래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둘이 결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아 둘 다 교도관에게 같은 방에 넣어달라 한판 하겠다 했을 것 같네요. 무튼 조양은과 김태촌은 교도관에게 둘만 있게 해달라 하여 둘이 싸울 것처럼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때 김태촌이 2살 많으니 형으로 한다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붙었다면 조양은이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김태촌이지만 실전 싸움은 조양은이 앞섰다고 하네요. 조양은이 말하는 싸움 실력은 1대1로는 져본 적이 없다고 하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오는 실제 조양은을 만나본 소감에 대해 들으면 이해가 갈 텐데요. 맞짱만 1000번 정도를 떴다고 하는데 얼굴만 봐서는 얼굴에 주먹 몇 대 맞은 것 같지 않네요. 조양은은 가장 중요한 건 선빵, 선제공격이라고 하며, 상대 체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 급소에 정확하게 맞으면 단번에 쓰러진다고 하며, 그러려면 그럴만한 용기와 스피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 중에 조양은을 젊은 시절에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역 화장실에서 1대1로 대면했는데 눈을 서로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아 몸에 힘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사람끼리 그냥 마주쳤을 뿐인데 매우 불쾌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지는 기분이라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조양은은 감옥에서 교도관에게 고래회, 방어회, 소주와 담배를 사오라는 등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하들을 시켜 난동을 부리게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었네요. 교도소 안에서 방송 관련 쪽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안에서 할 것 없이 책도 여러 번 보다가 영화 제작에 관심이 생겼고 영화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보스. 웃긴 것이 자기가 주인공이 된 영화이고 자신의 인생을 미화하려고 만든 영화라는 평을 많이 받았고 영화 퀄리티는 칼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는 영화입니다. 교도소 생활 당시에 김두한의 후계자 조일환이 중매를 하여 출소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 장모님에게 찾아가 본인을 전두환에게 찍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민주화 투사라고 속였고 장모는 조양은이 한 말에 속았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조양은은 출소 후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며 실직한 노숙자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 참가하는 등 본인을 신앙으로 포장하며 개과천선하는 듯 보였으나 2년 후 도박과 협박으로 구속되고 그로부터 8년 이후에는 대출 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치는데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빌려준 돈 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조양은은 그 지인의 돈을 받아내려 3시간 동안 소음기단 총을 채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 구타하며 상대방의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며 침을 뱉는 등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나이 현재 72세, 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합니다. 김태촌이 그럽디다. 나나 조양은이나 무슨 두목이냐.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다. 진짜 두목들은 뒤에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